자, 41번 시작해 볼까? 네. 1, 2, 3번. 자, 이 세 문장을 일단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다 띄워놨는데, 자, 일단 약간 질문을 하는 방식이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Is there anything? 뭔가가 좀 있니? In particular, 특히, particularly, 특히 that you are looking for. 자, 이때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죠.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자, 이런 절을 우리는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뒤쪽에 보면 you are looking for, look for 다음에는 명사 목적어가 오죠. 그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자, 그래서 이 look for는 사실은 anything하고 연결이 되죠. look for anything. 근데 이거를 anything을 여기다 빼서 여기다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버려. 동사 주어를 이렇게. 물론 이 there는 유도부사죠. 원래 there is anything. 무언가가 존재한다.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의문문에서는 보통 anything을 많이 쓰니까 is there anything? 어떤 것이 있습니까? In particular. 특히 that you are looking for.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자, 뭔가가 있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1, 2, 3번이 좋겠다. 3번의 옆으로 쭉 이동을 하면 자, 거기 빈 공간이 있을 거야. Teacher's Note.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발화. 말로 내뱉는 거야. 말로 내뱉는 걸 우리는 발화라고 해. 그렇죠? 얘 동사형이 utter야. 자, 그러면 이거는 발화의 뭐가 됩니까? 방식이죠. 여기 이해되세요? 네, 점원이 질문을 이렇게 A의 형식으로 발화, 말을 내뱉는, 그죠? 말문을 여는 자, 이런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혹은 Are you shopping for a gift? 지금 선물 지금 찾고 계세요? 약간 이렇게 묻는 거랑 그럼 여기 차이가 뭐냐라는 거야. 차이가 뭐죠? 도와드릴까요? 당신 좀 모자라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May I help you가 뭘 일으킨다? 바로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이제 중요한 거 먼저 표시를 먼저 하는 거야. 그들을 놓는데 어떤 상태로 놓냐면 the defensive. 이 단어가 좀 중요할 것 같아. defensive. 그죠? defensive 여기 더가 붙었으니까 명사인데 이거 약간 뭐죠? 방어적인 태도죠. 우리 defend가 방어하다니까.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발화의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고객에게 뭘 일으킬 수 있냐면 방어 기제. 이 용어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Defense mechanism. 이걸 뭐죠?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보통 이 앞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심리적. 그죠? 보통 이 심리적 방어 기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원이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고객 있죠. 고객, 커스터머 입장에서 그죠? 고객들을 방어적인 태도로 두게 만들어. 여기 선생님 여기 대명사 수일치 잘못됐네요. 커스터머 단수인데 댐으로 했네요. 틀렸어. 자,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 커스터머를 여기로 만약에 대명사를 받으려면 힘으로 받거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받아야 돼.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표로 그들 이렇게 이제 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고객이다. 고객들을 방어적인 태도로 내몬다. 이 뜻이죠. 방어 기제.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이게 방어 기제고. 자, 그러면 이 고객들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를 띠게 돼요? 부정적인 반응. 자, 그럼 여기서의 부정적인 반응은 뭐야?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산다. 자, 발화의 형식에 따라서 그죠? 누가? sales people. 판매원이 발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태도가 결정돼.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로 이어져. 자, 3번 문장 볼까요? 더 나은 질문. 여기는 질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질문을 선생님은 utterance라고 설명을 한 거야. 더 나은 발화의 사례는. 만약에 이제 본문에 utterance 이런 게 나오면
그렇죠? 이거는 비슷한 거 다 보시면 돼요. 그치? 예. 더 나은 발문의 예시가 주어겠죠? to use 사용하기에 더 좋은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품사 한번 보자. 물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죠? 부사.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다. 사용하기에 더 나은 이거. 야, 이런 느낌이죠. 부사는 형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사용하기에 더 나은 질문들의 사례들은 언제냐면 아직 안 끝났죠. 언제입니까? approaching customer. approach는 타동사예요. 다가가다, 접근하다. 자, 고객에게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질문 중에 좋은 사례들이 바로 얘다. 이거는 좀 지울게요. 네, 괜히 선생님이 아까 여기 써놔 대열이주 구문. 사실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A의 방식이 아니라 B의 질문의 방식들이다. 됐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에는 대조 개념이 들어가 있고 뭐가 대조됐다? 발화의 방식, question의 방식, 언어의 선택 방식.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언어 선택의 방식. 언어를 선택하는 거.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느냐.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얘도 똑같이 4, 5번을 선생님이 일단 달라고 좀 끊어봤어요. 부정관사가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의류 매장 직원이 approach to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그죠? 자, with니까 하면서 혹은 말로 약간 뭔가 상황을 나타내는 부대 상황이죠. 약간 느낌이. with는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입니다. 자, 뭐와 함께 may I help you 라고 하는 A의 언어 선택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명사 역할입니다. 자, A의 방식을 하면서 A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chances are 요 구문 설명할게요. 자, 우측에다가 좀 정리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가능성이 있어. 영어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써놨죠? chances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씁니다. chances are good. 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이 오늘 일찍 끝내줘. chances are good.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다가 선생님이 만약에 뭐뭐 할 가능성 해서 여기 chances라는 명사에다가 여기다가 동격의 대를 이렇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떤 문장입니까? 이게 동격의 접속사니까. 자,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이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다시 chances are good. 이게 뭐라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얘는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상당해. 여러분 굿이 좋은 애 뜻도 있지만 상당한의 뜻이 있어. chances are good. 그럼 이때 굿은 상당한이야.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이거야. 이 개념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that을 붙였는데 이 that이 여기 chances에 들어가면 뭐뭐 할 완전한 문장일 가능성이 상당해. 이해됐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어가 엄청 길고 보어는 상대적으로 짧아. 그죠? 영어는 좀 중요한 걸 뒤쪽으로 보내니까 chances를 남겨두고 여기 있던 that을 이렇게 들어다가 이 good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구문이 돼요? chances are good that 한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똑같이 써볼까?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절이 오겠습니다. 얘만 여기로 이동시킨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너무 길죠. 그래서 요 지문, 요 문장 봐봐. chances are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거든요. 자, chances are 완전한 문장.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게 있죠. 두 개. 여러분 그 앞에 적어보세요. chances are 뭐가 생략됐습니까? good, that. 지금 완전한 문장이 있잖아 지금. 그죠? 너는 얘가 뭐뭐 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다. 이 완전한 문장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good, that. 관용적으로 너무 이게 자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구문이 되어버리니까 chances are 완전한 문장 하니까 완전한 문장일 가능성이다? 해석이 안 되죠.
굿이 빠졌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chances are good. 가능성이 있다. 뭐 할 가능성? that. 그래서 빠진 게 두 가지가 빠졌다. 첫 번째는 good. 그리고 얘가 중요한데 이게 동격의 접속사 that. 이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앞으로는 chances are. 가능성이 있다. 직독직해 할 때는 이렇게 끊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chances are. 해놓고 완전한 문장을 붙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would feel. 됐어요? 이때 would는 추측의 조동사가 아니라 가정법이네. if절의 과거형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이거 무슨 법? if절의 과거형 주절의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되는 거.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가정해보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패션 의류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가정하는 거죠. May I help you라고 하면서 with 됐어요? 상황. chances are 가능성이 있다. You would feel 여러분이 느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대시 생략된 거니까.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뭡니까? 그 salesperson이 didn't care. 뭐 하는 거예요? 약간 배려가 없는 거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자, 그때 뭐가 일어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어 기제, 심리적 방어 상태, 부정적인 반응이 확 일어난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자, this line 찾아보겠습니다. 이 this line, 앞내용 암시. 5번은 순서 삽입 나오면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 라인이 어떤 하나의 줄이니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 A에서 이렇게 연결될 거야. 이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 말은 is a rote approach. 우리 rote라는 단어는 고대 불어에서 왔어요. 영어는요, 굉장히 여러 민족과 어떤 지역의 언어가 합쳐져서 지금 현대 영어가 된 거야. 이 rote라는 단어가 원래는 고대 불어에서 왔어. 프랑스어. 자,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그 루트의 뜻이죠. 루트. 어떤 항로, 도로, 뭐 길, 뭐 여기에서 왔어. 그리고 이걸 약간 그 라틴어에서 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 라틴어에서 로타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로타리입니다. 로터리. 회전, 바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쳇바퀴 들어가듯이 경로가 뺑뺑뺑뺑 도는 거야. 이 느낌이. 그래서 이 로트라는 현대 영어에서 만났을 때 이 로트가 뭐냐면 약간 단순한 반복의 기계식 암기. 기계식 암기. 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기계식으로 외우면 안 돼. 이해를 바탕으로 구문 속에서 외워야 되잖아. 이 rote가 요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말은 is a rote approach. 뭐야? 암기식 접근법이다. 영어 회화책에서 나오잖아. May I help you? 뭐 영어 듣기평가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상투적이다. 클리셰이다. 클리셰이. 됐어요?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접근법이다. 이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rote라는 단어를 선생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종종 잘 나와요. 이거 은근히. 특히 이제 우리 학습과 관련해서 암기의 방식을 할 때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죠? 자, 그 단어가 rote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좋은 접근법은 아니다. 자, 그리고 that is 뭐야?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기능은 뭐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 들어간 거죠. 자, so overused. 이 접근법은 수일치 잘 시켜주시고 너무나도 과하게 사용되는데 보통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untrained. 훈련받지 못한. 그리고 uninterested. 약간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 판매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바로 May I help you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느낄 것이다.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죠. 앞에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this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여러분이 순서를 대할 때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되셨죠? 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의 연결도 사실 6, 7번을 이제 좀 끊어놨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을 덧붙여서 강조할 때 쓰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강조하고 싶어. 사실 most of us, 우리들 중에 대다수는 shudder, 몸서리를 친다. 전율 일으킨다 막. 그죠? 추울 때도 떠는 것도 있고.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꺼내야 되겠죠. 어떤 상태로? 두려움에 떠는 상태로 in을 붙였고요. 두 번째, oning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패턴이 여러 개가 있어. ing 연습해보자. ing 뭐야?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됐죠? by ing 뭐야? ing 함으로써. oning 지금 나왔죠? oning 뭐야? 뭐뭐 하자마자. 자, 전치사와 동명사를 결합해서 쓰는 여러 가지 구문들이 있다. 자, on hearing 하게 되면 이러한 말을 듣자마자 우리들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이해되셨어요? 아까 얘기한 negative response 같은 말이죠. 자,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the very meaning. 이때 very는요, 매우가 아니라 더를 강조해 주는 거야. 그래서 the very 자체가 더랑 똑같아요.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한정사라는 거는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의미는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the very meaning, 바로 그 의미.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the meaning, 바로 그 의미. May I help you라고 하는 A의 질문의 방식, 발화의 방식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suggest that로 고쳐줘야 돼요. 거절하다, 거부하다가 아니라 사실을 시사한다, 보여준다,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자, 바로 그 의미가 어떤 사실을 나타내 주냐면 요거죠. 바로 그 고객이 is in trouble. 고객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in trouble로 하게 되면 뭐예요?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야. 됐어요? 지금 너 좀 안 되시는 거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Some sorrow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그지? 예. 어떤 종류의 곤경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야. 두 번째, 그리고 needs rescuing. rescue가 뭐야? 구출. 그죠? 곤란한 상황이 되고 내가 좀 구출해 줄까?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병렬이 이렇게 되죠. 고객은 지금 be in trouble. 비동사 is. 그리고 needs.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 지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객은 필요하다. 구출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고객은 그냥 he라고 쓸게요. 필요하다. needs. 구출될 필요가 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서술형 대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쓰셔야 되는데 to be rescued.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이게 맞죠.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어. 좋아. 여기까지는 능동. 근데 구출될 필요가 있다. 수동이 와야죠. 이해됐어?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 기계는 needs to be fixed. 원래는 이거야. 자, 그 기계는 마찬가지로 수동이죠. 수리가 필요하다. 고쳐질 필요가 있다. 이거거든. 근데 얘가 보통은 사물이 주어일 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주어일 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동명사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fixing 이렇게. 자, 이게 동명사의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라 능동수동의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라 사물이 주어고 뒤에 need to 뒤에 이렇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수동일 때 기계는 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to be fixed를 fixing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조건이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특이하게 쓴 거야. 사람인데도 이렇게 쓴 거야.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요 기능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문법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능동인데 얘가 고객이 누구를 구출하는 건가? 왜 목적어가 없지? 그렇지 말고 여기서 rescuing의 느낌은 원래 요 부분, 즉 어디서 온 거다? To be rescued. 여기서 왔다고. 근데 얘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다고. 원래는 고객을 약간 사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은 이거 이렇게 딱 구출될 필요가 있지 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쓰진 않지만 보통은 지금 문맥에서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그냥 ing라고 외우지 말고 이 맥락을 그 기계는 수리가 필요하다. 수리될 필요가 있다. 됐어요? 네. in, by ing, on ing, ing를 활용한 동명사 구, 전치사 꼭 알아두시고 되셨을까요? 네. 우리는 8, 90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8번이 여러분 좀 순서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게 이제 특히 41번 같은 건 내신에서 순서나 삽입 정리하기가 되게 까다롭죠. 네,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거를 왜냐면 되게 길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삽입 문제로 만든 게 아니야 원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순서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이 거의 항상 puts the customer on the defense. 형광펜 쳐보시죠. 자, 우리 요거 앞에서 몇 번째 문장이 있었죠? 첫 번째 문장이 있었죠. 이 지문은 1번과 8번이 똑같아. 그러면 put the customer on the defense. 아까는 on the defensive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죠? 방어 기제.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defense mechanism. 자, 고객을 방어 기제를 취하게끔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 봐봐. 이 뭐가 고객을 자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냐고. 방어 기제를 취하게 만드냐고. 무엇이? 바로 발화의 방식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고객의 방어 기제, 즉 조금 더 하면 부정적인 태도라고 했죠. 노란색 잘 나왔네. 부정적인 태도. 그치? 자, 세일즈 피플의 발화의 언어 선택의 방식이 특히 A의 방식으로 물어보면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 고객은 물건을 안 산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 8번이. 그러니까 이 8번의 순서를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뒤에는 뭐가 나왔죠? 아까 1번에서 1번 뒤에 뭐가 나왔어? 봐봐. 1번 뒤에 뭐가 나왔어? 방어 기제 뒤에 네거티브 리스폰스. 그 바로 나오죠. 바로 2번 문장이 있잖아. 무슨 얘기냐고? 지금 몰라? 1번 문장이 요거고 형광펜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밑줄이 있잖아. 방어적인 태도가 있잖아. 방어적인 반응. 그럼 얘도 뭐가 나오겠어? 형광펜이 있고 얘 밑에 9번 문장에 뭐가 나오겠어? 부정적인 태도가 있겠죠. 그게 뭐야? 여기 나오잖아. No thank you라고 하는 부정적 이거 no thank you 이거 고맙다고 진짜 얘기하는 거야? 천만에요. 됐어요. 이거잖아. 부정적인 반응 여기 있어 없어? 있잖아. 순서 정리됐어요? 1번, 2번 순서 정리됐으면 8번, 9번 순서 정리됐고 9번이 있으니까 8번 여기 있어야 되잖아. 되셨어? 반응을 찾으라고 얘들아. 응? 자, even if는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그 고객이 실제로는 in need of 이거 중요한 전치사구죠. 지금 어떤 상태야? 뭔가가 필요한 상태. 자, in need of는요. 뭐뭐가 필요한의 뜻도 있고 지금처럼 무엇이 필요한 상태. 형용사구처럼 주어는 필요한 상태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칼슘이 필요한 상태야. 그러면 예를 들어 칼슘이 어떤 거야?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부족한도 돼요. 뭐뭐가 부족한. 물론 이 지문에서는 예지만 간혹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in need of는 수능 관련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ssistance니까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 심리적인 방어 상태, 방어벽을 친다라는 거죠. 자, subconscious thought, 잠재의식 속의 생각은 그 고객이 하는 거니까 by를 줬죠. 자, 그 고객에 의한, 그렇죠? 잠재적인 생각은 is 얘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뭐야? 부정적인 반응. 얘를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나는 똑똑해. 이게 이제 약간 no thank you. 얘는 이제 잠재의식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합치면 부정적인 반응.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다. 이 방어 기제가 부정적인 반응. 써놓을게요. 그냥 부정적인 반응. 자, 그러면 당연히 세일즈 피플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고객이 구매하도록 만드는 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형용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enough to는 항상 형용사 뒤에 enough to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투부정사할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다. enough to 구문이야. to는 여기가 떨어지고 자, figure out은 타동사니까 뒤에는 명사절. 자, 내가 원하는 것을 figure out. 그렇죠? 뭐 해결하는 거죠. 알아내는 거죠. 찾거나 알아내거나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난 똑똑해. 나는 당신의 도움쯤은 필요 없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 반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됐죠? 네.
자, 8번에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1초 만에 풀었으면 좋겠다. 됐죠? 네, 11번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단락을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뭐 했냐. 영어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럼 지금까지는 약간 그 발화의 방식이나 약간 이런 거 우리들 뭐 이런 거 그죠? 어떤 거냐라고 해서 이제 발화의 방식 A가 주어라면 이 부절 뒤에 나오는 지금부터는 누구냐면 이제 다시 여기도 where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자, 그러니까 11번부터 14번 선생님이 묶어놓은 거는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sales people 자, 판매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러면 만약에 고객들이 압박을 느끼거나 아니면 걱정, 우려, 근심 같은 걸 느껴 부정적인 거를 만약에 조금 느껴 그러면 판매원은 won't make any sales. 자,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면 판매원은 아까 이거 한 단계가 더 들어갔다. 이 11번은 사실은 여기 10번에 조금 어울릴 것 같네요.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판매원은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들어가고 부정적인 결과겠죠? 판매 실패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접근은 반드시 promote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접근, 요런 상황에서의 접근이죠. 누구의 접근이야? 세일즈 피플의 접근은 반드시 해스트는 의무죠. 반드시 promote 증진시켜야 돼. 뭐예요? 높여야 돼. 뭘? comfortable environment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이 D는 맞는 거죠. 그죠? 요런 상황에서의 고객에 대한 세일즈 퍼슨의 접근은 편안한 분위기를 촉진해 줘야 돼. 요 개념 이해되세요? 부정적인 고객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세일즈 피플은 요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요 대은 뭐예요? 당연히 이러한 편안한 분위기가 어떤 일로 이어지는지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해서 얘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관계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주어 동사처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촉진되고 증진된 세일즈 피플에 의해서 접근법에 의해서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편안한 분위기가 make customers 맞는데 이번엔 누구를 고객들이 느끼게 만든다. 됐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시 지금 살아있는 거죠. 뭐라고 느끼게 만들어? There is no rush. rush라는 게 뭐야? 서두르거나 성급하거나 약간 이런 게 없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결국엔 요거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제? 세일즈 피플이 고객에게 처음에 발화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말을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그쵸? 그 중간에 얘가 껴있는 거야. 부정적인 방법인 경우, 안 좋은 방법인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나 반응과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치? 이게 고객의 부정적인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피플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 개념 이해되세요? 아마 이 글은 마케팅과 관련해서 고객 관리, 거기에서 나온 지문을 발췌한 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서두를 게 전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고객에게 줘야 돼. 첫 번째. Furthermore, 게다가 이건 우리는 첨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식이라며 아까. 됐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게다가 자, 만약에 고객들이 just want to look around 이런 상황이 있죠. 부정적인 반응을 느끼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돼. 요 느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로 고객이 원해. 뭘 원하냐면 그냥 구경을 원하는 거야. 고객의 진심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분. 됐죠? 여기 보면 그들은 should feel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고객이 느껴야 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세일즈퍼슨은 어떻게 해야 돼? Should give customers their business card and keep them accessible.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구경하는 게 고객의 니즈야. 그러면 세일즈 피플은 give up customer give죠. give up이 아니라 give customer 고객에게 준다고요. 뭘 줘? 명함이죠. 비즈니스 카드. 됐죠?
그리고 keep themselves accessible. 이때 themselves는 얘기했죠. 자, 얘는 유지한다. 스스로가 접근할 수 있게 고객에게. 됐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접근 가능. 이 접근은 누가 접근하는 거야? 고객이 접근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 얘가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이 글의 요지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여기 14번에 in situation, 상황에서 지금 부사 구죠. 근데 where이 들어갔으니까 관계 부사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요. 어디까지가 이 명사를 꾸며주나요? 고객이 정말로 그들 스스로, 이거 똑같은 구조니까 선생님이 잠깐 뺐고, 그때 salespeople은 이렇게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여기 있는 두 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 약간 메모를 해놓으면 훌륭한 지문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혹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주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쪽으로 조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얘가 해야 되는 근데 이 두 개가 섞여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에서 그죠? 1, 2, 3, 4, 5라고 하는 이 보기에서 여러분이 요것이 아닌 것들을 지원해서 속어법으로 풀어야 되겠지. 가장 답인 걸로. 개념 정리 됐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꼼꼼히 잘 보시고 대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뭐 디테일하게 나오겠어. 대충 보고 질문을 아주 그 척추가 찌르르한 그런 아주 양질의 질문을 선생님께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열공 왔어요.